팬이 아닌 상황에서 그냥 방송에 나오는 헨리를 보는 대다수의 소비자 입장에선 그게 알바냐 이거죠.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헨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중국 이야기, 중국 관련된 아이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제가 한창 이야기하던 한 3, 4년 전쯤에는 에이, 네 억측이다. 중국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네가 뭘 아냐. 네가 뭐 엔터 사장들보다 대단하다는 이야기냐. 대기업 엔터들도 다 중국 시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너는 뭔데 너 뭐 되냐.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었고요. 한창 중국 아이돌들이 사고치고 다니는 한 2년 전쯤에는 말입니다. 네 의견도 타당하지만 중국 시장은 아직도 중요하다라고 했고, 차세대 아이돌에서 중국 관련 아이돌들이 완전히 나가리가 난 지금은 어떤가요? 아,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맞았다. 이런 반응이죠. 그런데 이제는 말이죠. 중국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중국 이제는 너무 지긋지긋하다. 피곤하다. 중국 이야기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다. 예전에는 중국이 왜 별로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태였는데 이제는 마음속에서부터 본질적인 거부감이 들어버리는 상태가 돼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중국 관련 이야기를 많이 다루기가 참 어렵고 다른 이야기들을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마음인지 아니까요. 저도 중국 관련한 영상 만들면 만들 때마다 피로감이 느껴질 정도인데 대중들은 얼마나 그게 심할까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좀 여러분들께도 필요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헨리에 관련한 이야기인데 제가 요즘 코로나가 좋아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모임을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갔는데 헨리의 주변인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저를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듣게 되었는데 왜 헨리가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듣게 되었습니다. 듣고 나니까 좀 많은 생각이 들었고 그냥 하나의 가십으로 소비를 할 게 아니라 정말 제 입장에서는 큰 교훈 같은 것도 하나 받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번 헨리 고소건을 통해서 좀 더 지금 사태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뿅. 자, 헨리가 국내에서 비판을 받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한국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K-팝 스타였던 헨리의 친중적인 행보가 그 비판을 받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2세대 초반 아이돌이 10년 전에 헨리가 활동을 하면서 저는 한국도 사랑하고 중국도 사랑합니다. 이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중국인 아이돌들이 쌓아온 업보 그리고 중국이 한국 K-팝을 중국 문화에 대한 문화 침략으로 선포하고 한국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중국에서 한국 문화를 즐기는 모든 부분들이 불법적인 루트로 이용을 하게 되었다는 점, 그걸로 인해서 한국 문화계가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어도 정작 우리가 돈을 전혀 벌 수 없는 한국 문화를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불법으로 팔아서 돈을 벌게 되었다는 거, 한국인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베껴가서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로 큰 돈을 벌고 있다는 거, 한복 공정, 김치 공정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청년이 저는 한국도 사랑하고 중국도 사랑해요 라고 외쳐버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실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립을 외친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쟤네가 우리를 향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한국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두 나라 다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피해를 본 나라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학창시절에 일진이 나를 굉장히 괴롭혔는데 같은 반 친구가 와서 야 걔도 알고 보면 좋은 애야. 나는 그 일진도 좋아하고 너도 좋아해. 이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난다는 이야기죠. 너는 걔가 나한테 어떤 짓을 한지 알고 있으면서도 내 앞에서 어떻게 걔가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꺼져! 라고 말이 나올만 하죠. 비판을 하는 이유는 분명하고 저는 비판을 가할 만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헨리와 헨리의 회사는 그게 도가 지나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제 본인을 공격했던 사람들에 대한 전격적인 고소전을 지금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사를 보니까 또 그럴만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본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가족들을 건드리기 시작하고 비판이 아니라 이거는 폭력을 휘둘고 있는 수준인 거죠. 회사와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그럴만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엔터계 사람들은 그 생각이 조금 또 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고소를 할 때는 하더라도 이렇게 회사가 나서서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거 이거는 자충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론을 완전히 돌려버릴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의견이 다분해요.
왜냐? 사람들은 얼만큼 심하게 공격을 받았는지 그 강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0명 중에 99명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자기가 친중에서 비판 들어놓고 중국 돈 벌려고 중국 가서 친중 행보 보여줘 놓고 욕먹으니까 한국 사람들을 고소를 한다고? 와, 진짜 안 될 놈이네. 얘 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악플의 강도들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이 사람 갈 때까지 갔구나,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고소를 해도 회사에서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그냥 고소만 했어도 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선 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해봐야 몇 명 되지 않거든요. 걔네들만 없어져도 굉장히 생활이 윤택해질 겁니다. 어차피 이슈는 시간이 지나면 식는 거니까요. 지금보다 이미지 손상 덜하게 처리를 할 방법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선전포고를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좀 자제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회사는 아티스트에게 우리 회사가 널 보호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도 있어서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결과적으로 좀 더 안 좋은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엔터테인먼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오히려 본인한테 안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하는 거 보니까 많이 힘들긴 했나 보다, 고소 선전포고 했으면 이제 이미지 되돌리기 어려울 거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뿅. 자, 여튼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느냐? 우리가 헨리 입장문 쓸 때 뭐 제 피가 문제였나요? 제가 중국계여서 그게 문제인 건가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많이 분노를 했었거든요. 쟤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나? 피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뭐 차별 그냥 엮어가지고 자기 잘못 덮는 감성팔이 아니냐, 진짜 전략적으로 이미지 메이킹 하네, 막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헨리 지인분의 말을 들어봤을 때 전략적인 게 아니라 진짜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상태였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변인 한 명의 이야기일 뿐이지만 말이죠, 전달을 해드리자면 헨리는 일단 중국인이 아니잖아요. 서양권에서 생활을 했고 마인드도 서양인 마인드래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한국에서 활동을 할 때는 한국을 위해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을 사랑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맞았던 거죠. 진심으로 한국 문화를 좋아하기도 했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외국인 연예인으로서 프로의식이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중국에 가면 중국을 위해 중국 문화를 좋아하고 중국을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맞았던 거죠. 한국과 중국의 뭐 정치가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중국이 지금 한국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자기는 중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둘 다 홍콩 대만계고 본인들이 중국인이라는 뭐 그런 인식도 없었을 거고, 헨리는 서양에서 나고 자랐죠. 차라리 부모님이 중국인이었다면 중국의 역사나 뭐 중국인으로서의 인식 이런 거라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가르쳤겠지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서양인이었던 거예요. 한국, 중국 상황 이런 거 알 리가 없고 그냥 음악 좋아하고 다른 거에 별로 관심 없고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프로의식으로 한국에 있을 땐 한국 사랑하고 중국에 있을 땐 중국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에 다녀오고 나니까 한국이 뒤집혀 있는 거죠. 한국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녀오니까 갑자기 역적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머리에 물음표가 뜨고 멘탈이 나가는 거죠. 한순간에 전 국민의 사랑을 받던 상황에서 국민 역적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이유를 모르고 갑자기 욕을 먹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돌변했는지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왜냐? 갑자기 욕먹으니까 일단 헨리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멘탈을 위해서 회사나 주변에서는 인터넷을 멀리하고 본인 공격받는 상황을 안 보여주려고 했고요. 최대한 지금 이슈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던 거죠.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애가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냥 주변에서는 위로나 해주고 헨리가 갑자기 왜 이렇게 돼버린 걸까 하고 힘들어하면은 지금 한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은데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너가 괜히 중간에 끼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이 정도의 위로만 해줬대요. 그러니까 헨리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그것 때문에 나를 욕하고 이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홍콩 대만이라 그런가? 내 피가 중국인이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개인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럴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또 개인의 이야기와 세상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고 그렇잖아요. 팬덤과 팬들 사이에서는 헨리는 한국도 사랑하고 중국도 사랑했던 캐나다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제 덕질을 하면 그만이겠지만, 팬이 아닌 상황에서 그냥 방송에 나오는 헨리를 보는 대다수의 소비자 입장에선 그게 알바냐 이거죠. 네가 그런 상황이든 네 사상이 어떻든 네 환경이
어떻든 결과적으로 친중 행보를 보였지 않느냐. 사실 이게 세상의 시선이거든요. 제가 제 영향력을 이용해서 저는 정기적으로 아이돌 연습생들 도와주고 다니고 오디션 자리 만들어주고 부모님 모시고 와서 상담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두 재능 기부예요. 그런데 그런 거 세간에 안 보여지거든요. 사람들은 알 바가 아니죠. 꾸준하게 그런 행동들을 해와서 연예인 상담 관련 일에 외부 자문 자리를 하나 받았었는데 사이버레카가 무슨 연예인 상담이냐 뭐 이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예전에 국방TV 나갈 때도 사이버레카가 왜 국방TV에 나오냐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 바가 아닌 겁니다. 저도 그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제가 뭐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저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 비판 듣는 거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중의 사랑을 받아서 영향력을 만드는 사람이 겪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선 넘는 사람이 있으면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동네방네 소문을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게 나를 더 공격받게 되는 위치에 올려둘 거고 내 이미지는 더 깎여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번 헨리 고소건, 헨리의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결국에 자충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